결국은 데려다가 뭐 소변 검사를 하든 모발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적발이 어려운 면이 있죠.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용성호 변호사, 저는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운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는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이라는 사건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요거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벌써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작년 8월이었죠. 2023년 8월쯤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압구정역 앞쪽에서 되게 고가의 차량인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이제 길을 지나가던 행인 여성을 충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고가 발생을 딱 하면은 보통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잖아요. 근데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계속 차 안에서 전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막 와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막 했는데 그러다가 그 운전자가 내렸는데 횡설수설하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술에 취한 것처럼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 출동을 해가지고 이거 음주운전이구나 하고 음주 추정을 했는데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죠. 마약류로 이제 분류가 되는 약품에 취해가지고 운전했던 게 밝혀졌고요. 이게 수사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약을 처방해줬던 의사까지 수사가 확대가 됐고 그 의사의 핸드폰을 이제 압수해가지고 혹시 이런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해준 게 더 있나 확인을 했는데 충격적으로 그 의사가 알고 보니까 자기한테 이제 시술을 받던 여성들을 성폭행을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들까지 확인이 돼가지고요. 수사가 굉장히 확대가 됐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최근 들어서 또 마약과 관련된 이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좀 매스컴에도 많이 타고 네, 맞아요. 관심이 네.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 투약에 따라서 발생한 범죄 자체가 2020년도에 182건이었고 2021년도에 230건, 2022년에는 214건. 이제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마약 투약 이후에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비화된 건이 이제 2020년에는 45건에서 2022년에는 66건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 투약 이후에 발생하는 범죄 중에서 4건 중에 한 건이 교통사고 범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포인트에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음주운전 네. 그리고 마약운전 이게 뭐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더 위험한가요? 사실은 둘 다 해보잖아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마약에 취해서 운전을 하는 게 음주운전보다 덜 위험하다? 이건 절대 아닌데 그럼요. 네. 문제는 음주운전보다는요 적발되는 수치도 훨씬 낮고 처벌 수위도 훨씬 낮다라는 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직관적으로 보면 왠지 마약에 취해서 운전하는 게 더 그렇죠. 위험해 보일 것 같고 맞아요. 네. 왠지 처벌 수위도 훨씬 더 높을 것만 같은데 이제 실제 법정형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럼 마약 운전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좀 적발이 되게 될까요? 자 일단 한번 요거 질문 드려볼게요. 네. 졸음운전하면 네. 처벌받을까요? 졸음 운전을 하면은 처벌을 받지 않죠. 네. 네. 근데 이게 웃긴 게요. 처벌받습니다. 어떻게 처벌받게 되죠?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어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과로, 질병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다. 그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변호 활동하면서 졸음운전하다가 걸려서 내가 벌금 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요. 마약에 취해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도요. 졸음운전이랑 똑같은 조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식적으로 이거를 적발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냐면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요. 측정기 하나 갖고 다니면서 후 불어보세요 했을 때 가능한데 사실은 졸음운전이라는 거는 저 사람이 졸고 있는 건가 바깥에서 보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딱 그 사람을 적발해냈을 때 자 지금 졸고 계신가요? 아니 경찰이 앞에 있는데 누가 졸겠어요? 잠이 아무도 안 깨죠. 졸죠. 이제 그때 되면. 잠이 깨죠. 네. 그러니까 적발이 쉽지 않잖아요. 마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후 불어서 그 상태 그대로 약에 취했다.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쉽지 않고 결국은 데려다가 뭐 소변 검사를 하든 모발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적발이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러면 어쨌든 마약에 취해서 내가 운전을 하고 네.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인명 피해도 나고 이런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마약한 사실이 뭐 어떤 경위로든 간에 적발이 됐다. 네. 그러면은 일단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아지게 되나요? 일단 그렇죠. 걸리면? 네, 그렇게 되면 처벌수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내가 그때 졸음운전을 했었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건지가 적발이 쉽지 않은데 사고가 발생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약에 취해서 운전을 했었구나라는 것까지도 사후적으로 밝혀지게 되는 거고 처벌 수위도 당연히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다 보니까 좀 사회적으로 이게 범죄다라는 인식이 좀 맞아요. 명확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비단 이제 약물 운전도 사실 위험한 거는 동일한 것이고, 네. 뭐 법에서 금지하는 마약뿐만 아니라 굉장히 잠이 오는 약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운전도 사실은 뭐 똑같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뭐 내시경하고 나서는 운전대를 잡지 그렇죠, 말아라 그렇죠. 이런 안내들 하잖아요. 다 동일한 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뭔가 그런 어떤 약물 운전이 됐던 또 마약은 뭐 당연히 마약 그 자체로 네. 처벌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런 걸로 뭔가 좀 형사적 문제가 생겼다, 조언을 받고 싶다, 뭐 도움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편하게 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반대로 내가 또 그런 어떤 사고의 또 피해자로서 좀 고통을 받고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